안녕하세요, 북스온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후생 강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서 개관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할 건 뭐냐면 후셈에 있는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부터 해가지고 좌우합작 운동까지 이렇게 한번 강독을 해볼게요. 그 교과서에서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하고 좌우 이게 신탁 반탁 논쟁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도 한번 강동했는데 푸셈에서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까지 쭉 연달아서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푸셈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78페이지 펴보세요. 예. 자, 그만 보겠습니다. 자,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삼국 외상회의 결정이 정해지자 국내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었다. 자,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좌우진영 분열가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내 정치 지형은 민족 세력과 그 당시 이제 반민족 세력으로 나뉘었던 종전의 구도에서 반탁, 반소련, 반공세력들과 친탁, 친소련, 공상세력 간의 대립구도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이제 좌우 간의 어떤 대립이 격화되기 시작했죠. 삼상의 결정에 따라 개최된 둘째 미소 공동회의는 편의대사를 선정할 전당과 그래서 사회단체 자격 문제 때문에 모두 결렬되었다. 자, 미국은 남한만의 전국 수입을 국제적 보증하기 위해서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켰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관련된 개관 관련된 설명이고요. 한번 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의 기쁨과 함께 한국 민족이 자기 손으로 독립국가를 수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나 실상은 전혀 딴판이었다. 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한반도에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극동 지역에서 소련과 중국의 공산당 그리고 일본을 견제하고 하고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안보를 보장하는 이유에서다. 자, 또 한반도가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발판을 이용한 것을 저지했던 소련은 안전보장을 최소함으로써 철저히 실리를 추구하는 데 관심이 기울였다. 그랬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이제 신탁 통치를 주장했던 이유가 여기 나왔죠. 그래서 극동 지역에서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학대를 막기 위한 어떤 전초기지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신탁 통치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그 한국의 친미 정권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련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한반도를 자기 세력 안에 둬서 그 외부부터 침입을 막으려고 하는 일종의 완충지대의 좀 역할을 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 미국과 소련의 이런 의도는 1945년 2월 그 얄타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포명된 바 있었다. 자, 알타 협정을 근거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이북은 북한 지역의 소련군 그리고 이남은 남한 지역의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데 자, 이 알타 협정보다는 요거는 이제 요 알타 협정 그 자체는 그 뭐냐면 주로 이제 전후 국제 질서를 논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38도선 경계도 한 거는 이제 소련군이 쳐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38도 긋자고 해서 뭐냐면 인정했고 그거에서 이제 메가더가 이제 제 1호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그 확정지었죠. 근데 요거는 약간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애초에 이제 38도선 자체가 일본의 어떤 그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 군사적 경계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8도선 이후에 정세가 바뀌면서 나중에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로놓은 민족 분단의 장벽으로 굳어지게 되죠. 자, 8일 해방 후에 4개월 이상 지나면서 미국과 소련, 영국의 삼국 외상들은 모스크바 모여서 한민족 항방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자, 삼국 외상들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지구의 이제 관리 문제, 그 다음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한반도에 새로운 국가를 수입할 원칙과 절차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은 상반된 입장을 이제 드러났다. 자, 미국은 신탁 통치를 상당히 주장했고요. 그것도 이제 뭐 한 30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소련은 신탁 통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의 임시정부를 지금 당장 만들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결국에는 뭐 신탁통치에도 뭐 5년, 10년, 5년 이상 하자. 그러니까 5년 이내로 하자. 그러니까 2, 3년 정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적당히 타협봐서 신탁통치를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한국의 임시정부를 만들자. 그래갖고 이제 타협받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본 입장은 한국을 국가를 독립시키는 데는 소극적이다. 지금 독립시켜봤자 자신이 원하는 어떤 국가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야, 모스크바 삼성회담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장기권을 거쳐서 4대국에 위한 신탁통치를 실시한다고 는 입장이었다. 반면 소련의 입장은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 간에 처리하자는 맡기는 입장이었다. 자, 삼국의 외상들은 미국과 소련의 의도를 절충할 결정서를 만들었다. 그 내용을 보면 예, 조선의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까? 그리고 남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소 양국 대표들로 하여금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임시정부 수립안을 작성할까? 자, 미소 공동위원회는 이상의 절차를 거쳐 수립된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해서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제한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소련에서는 신탁이라는 말보다는 후견해 준다는 말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러시아 원문인가 러시아 쪽에 그 뭐냐면 합의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조선공산당이나 자익색들에게 우리는 너희들 신탁 통치하는 것보다는 후견이다. 옆에서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뭐 이렇게 있고 삼성회의에서는 미국이 신탁 통치안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을 초안을 제출했고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에 초점 맞춘 초안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 지금 당장 독립을 지키면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런 거고 소련은 지금 당장 돌진시켜야지 뭔가 친소련 정권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니까 그 당시 한반도에 좀 약간 친사회주의적인 어떤 정서들이 확산돼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의 이해관계 따라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합의된 조선 문제 협정은 소련의 안을 주도하되 신탁 통치안을 미국의 안을 적극적으로 받았는데 원래 미국의 안은 뭐 30년 동안 통치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소련이 뭐 2, 3년?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신탁 통치를 5년 동안 하자라는 식으로 최대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고요. 반탁과 찬탁 운동의 격화와 정치 지역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모스크바 삼성회담의 결정이 전해지자 국내 여론은 엄청나게 뜨겁게 되었다. 아니, 뜨겁게 됐다. 엄청나게 들끓게 되었다는 거. 삼성회담에서 신탁 통치안을 먼저 제안한 건 미국이었고, 그다음에 주된 결정은 빠른 시일 내에 임시정부 수립과 통일 임시정부 합의하에 신탁 통치 실시 여부의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이나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신탁 통치를 뭐 결정할지 안 할지를 하는 거죠. 여부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임시정부 수립이에요. 그리고 신탁 통치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어. 야, 근데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이 신탁 통치 요 부분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실시만. 예. 여부도 빼놓고 임시정부 같은 건 또 이제 전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것도 또 뭐냐면 외국에서 이제 전해졌죠. 정식 발표가 있기 전에 소련이 신탁 통치를 제안한 듯이 또 모스크바 결정이 격가지 같은 신탁 통치 조항과 부각되어 삼성회담 결정 그러니까 신탁 통치로 국내가 전해졌다. 자, 이런 까닭에 처음에 우파뿐만 아니라 좌파도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김구는 임시정부 세력을 비롯하여 우익 세력을 강공하게 묶어 대대적인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자익세력들은 예초에 소련 측이 제안한 바대로 신탁 통치를 한국에 대한 그 뭐냐면 그 연합군의 후원으로 해석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련은 이걸 후견이라고 얘기했어요. 후견제.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건 신탁 통치보다는 후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태도를 바꿔서 모스크바 삼상의 결정에서 총체적 지지를 했다. 총체적인 거 앞에서 세 가지를 다 지지해주겠다 하는 거야. 예. 근데 부분적 지지하는 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탁 통치를 뺀 임시정부 수입 이런 것들만 이제 지지를 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있고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 좌우익의 진영은
결정적 분열 대입하기 시작했다. 자, 국내 정치 세력의 형세를 보면 민족 세력과 반민족 세력으로 나눴던 이전까지 구도가 자, 반탁 세력, 반소련, 반공 세력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찬탁을 주장했던 것이 소련하고 잘못 알려졌기 때문에 반탁 세력이 꼭 반소련이 되는 거죠. 이게 반대 진영에 소련에 반대했던 우익 진영을 이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탁 통치를 찬성한 소련에 반대한다. 그래서 이 반탁 세력도 있는데 이건 주로 우익도 있고 이들이 반공 세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찬탁 세력, 그 다음에 친소련, 공산 세력 틀로 뒤바뀌었다. 예. 그래서 이 양대 이제 구도가 형성됐고 요 프레임 안에서 중간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테러를 당했죠. 예, 입지가 좁고 좁아지고 자 그래서 있고 친일파들은 이제 예전에 말했죠 여기다가 줄을 섰죠. 그래서 이 찬바탕 투쟁을 통해서 친일파들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익 세력의 주도로 시작된 찬탁과 반탁의 거센 경랑 속에 모든 정치 세력들이 새롭게 재편된 것이다. 자, 이로써 종전의 민족주의 그 민족 진영 때 일제와 그 앞잡이들 잠깐만요. 자, 민족 진영 대 일제와 그 앞잡이들이라는 민족 대 반민족 또는 예국 대 매국의 구도가 이 신탁과 반탁 논쟁에 거쳐서 좌우 대립 구도가 재편되면서 그동안 순조로웠던 친일 세력들은 소생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 자, 이제 민족해방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논리와 기준이 밀려나고 이념과 계급적 입장이 지배하는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다. 애초 누구도 의도하거나 예측된 것이 아닐지라도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는 국내 정치 세력을 분열시킨 결정적 계기가 작용됐다. 자, 국내 좌우익 진영은 상이한 정치적 입장을 절충하고 통합적인 해결을 모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호 배타적이고 대입적 가점을 부가 강화시키는 기폭제를 냈다. 그럼 좌우가 합쳐가지고 지금 해도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정부, 통일 정부를 만들지 안 만들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게 자기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공유할 부분을 찾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차이만 부각시켜서 배타적이고 대입적인 방향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약간 아쉬운 건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노래가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게 남북 간의 통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처음 만들 때 이게 남한진흥 안에서 좌우익 간의 어떤 통일을 하자. 뭐 이런 것을 이제 뭐냐면 기념으로 그 이런 걸 이제 배경으로 이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거든요. 자, 이로써 이제 한국 민족은 민족 반역자의 처단, 친일 잔재의 청산, 토지 개혁 등을 수행하면서 민족 통일 국가를 수립하는 발판을 다시 잃어버렸고 친일 분자들은 다시 세력을 회복할 결정적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나아가서 반탁 세력은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해서 한민당과 친일 분자를 포함하면서 미 군정의 협조를 지원을 받으면서 그 당시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그 남조선 대한국민 대표 민주위원으로 결집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찬택색은 민주위원 설립에 대응해요. 미소 공동회 개최 대비하기 위해서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독립동맹 계열의 그러니까 신민당 계열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남조선 신민당 그 중심으로 해서 좌파 통일전선체를 형성하면서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했다. 자, 이 민주주의 민족전선 내용이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한번 언급됐었어요. 선지도. 그렇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민주주의 민주주의선, 약칭 민전이라고 하는 조직이죠. 연합체죠. 자, 그럼 미소 공동위원회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자, 여기에는 임시정부 수립하기 위한 협의할 대상과 정당, 사회단체 자격을 결정하는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자,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위견이 서로 대립되는 난간에 봉착했는데 우파 세력들도 많이 참여시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미국 측은 미소 공동위원회와 협의에 참여할지라도 신탁통치에 반대할 자유가 있다. 그 의사표현의 자유를 내세웠다. 반면에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한 세력만으로 그러니까 자익들이죠. 자익들만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경우 남북한의 좌파 세력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이라 판단 소련 측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세력 폐지를 주장했다. 자, 이 말은 이제 우익 세력들을 폐지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미소 공동회의는 에서
미국과 소련의 점령군 대표들은 공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참가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자격을 삼상이 결정했다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했는데 이 문제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에까지 치닫는 핵심 사고로 부각되었다. 자, 미국과 소련은 예초에 한국 정부를 구성할 방침을 달리했다. 소련에 대한 전략의 관점에서 그 소련에 대한 전략의 관점을 가장 중시했던 미국은 남한 지역에만 친미적 국가 수입 원칙을 확실히 견제했다. 소련도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에서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입할 수 있는 수입해야 된다는 입장을 굳히지 않았다. 자,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는 제1차 미소 공동회의가 중단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의 문제로 결렬됐고요. 그 밑바닥에는 어떻게든 친미국가, 친소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양쪽의 어떤 그 뭐냐면 입장이 때문에 이런 이제 사태가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제 그 미국은 모스크바 협정의 빠른 실시를 위해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4대국회를 열고자 제의했으나 소련은 모스크바 회의와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정했다. 자, 이후는 이제 중도 우파와 긴규식과 중도 좌파의 영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합작 운동을 이제 펼쳤는데 예전에도 얘기했던 좌우합작 운동은 제1차 뭐냐면 그 미소공동위원회 결렬가 제2차 미소운동 개최 그 중간사야 1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자, 좌우 대립을 해소하고 합작을 이루어 민족의 분열 방지하는 이런 움직임은 처음에 미국 정치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상당히 활기를 었는데 당시 미군정의 딜레마와 관련있다. 즉 미군정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탁운동에 주도했고 자, 이들 반탁운동 세력들이 미소공동회에 참여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다. 자, 미국 쪽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해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접근하기 쉽고 자기 쪽으로 포섭하기 쉬운 좌우합작 위원을 지원을 했던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때 이제 이승만하고 하지가 대립을 해요. 특히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에 뒤에 나오겠지만 뭐 정오빠단을 통해서 단독 정부 수입을 이제 외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갖고 막 이제 뭐냐면 미 군정을 막 욕하고 다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귀국한 동에 곧바로 미 군정에서 한동안 가택연금을 이제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우합작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승만 같은 반탁 운동 세력들이 미 군정의 입장을 때는 좀 약간 개들 같은 존재야. 버리기는 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포용하기도 또 힘든 존재였죠. 예. 왜냐하면 미 군정 입장을 때는 어떻게 하든 친미 국가를 세우려고 했고 근데 얘네들이 너무 이제 강하게 나가고 하니까 그거에 얘네들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진 상태였고 그래서 좌우합작 세력들을 좀 적극 지원해서 이들 같은 경우에서 친미국가 방향으로 좀 약간 방향을 약간 튼 것 같아요. 이때 좌우합작 운동 때. 그렇지만 이 좌우합작 운동 세력들이 너무 힘이 약했고 또 이제 미국이나 소련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냉정 체제가 굳혀지면서 이제는 2차 미소 공동회가 결렬된 후에는 완전히 이제 단독 정부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이때 이제 뭐냐면 미 군정이 손을 떼버렸죠. 자원적 운동을 이제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게 되고 그 대신에 예전에 대립 갈등을 했던 이승만을 단독 정부 내세웠던 그 반탁이고 우익세였던 이승만을 지지하게 되죠. 예. 그런 이제 그 사항이 있어요. 자, 그래서 1947년에 들어서 미국과 소련에 대한 트루만 독트리와 군사적으로 마샬 플랜은 트루만 독트리로 군사적 마샬 플랜은 경제적, 심리적 반공 봉쇄 정책이 실시됐다. 자, 이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시작되었고 자원업장의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안도 유효성을 상실한 반면 일찍부터 남한만의 단독 정보의 수입을 주장한 이승만은 미국의 그 뭐냐면 신탁 통치안 포기를 체초하는 외교 활동을 개인적으로 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미국과 이제 소련은 1차 때와 비슷하게 협의 대상의 명부 작성에도 대입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누굴 참여시키냐, 어떤 단체를 참여시키냐 가지고 또 뭐냐면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측은 좌우합작을 통해서 새로 결집된 중도세력뿐만 아니라 한민당 등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다수의 단체도 포함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소련은 반탁통제위원회에 소속된 단체 참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자, 미국처럼 미소 공동의 열세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통일정부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소련 측은 좌파의 우세가 보장되지 않는 한 통일정부 수립에 나설 필요가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때부터 2차 미소 공동회의부터 이제는 단독 정부 방향은 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거 남한이나 북한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친미 친소 국가를 만드는 방향으로 방향을 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미국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입을 국제적으로 보증하기 위해서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미소 위원, 뭐 자원합작,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냐면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유엔에 이관했고, 자, 소련도 미소 양권을 철수하고 조선인민의 자주적 존속을 실시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별로 현실성이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소 대립인 가운데 제2차 미소 공동회는 결렬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자, 미소 공동회 결렬로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이해를 간철시킬 수 있는 분당 정권의 수입만이 한반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어줬다. 자, 해방 직후의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 정부의 수립은 열강 및 국내 관련 당사자 합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소련 뒤늦게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골자로 모스크바 3상의 결정을 내놓았던 것이다. 자, 미소 공동회의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국내 각 정치 세력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협상의 장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미소 공동회의의 어떤 뭐 의미, 요걸 이제 적어놓은 것 같아요. 예. 자, 어쩌면 이제 임시정부 수립을 비롯해 모스크바 3상의 결정과 그에 따른 미소 공동회는 한반도를 아우르는 통일국가 수립의 결정적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 그러나 국내 좌우파 세력의 대립은 그 가능성을 공세해 보였다. 자, 미소 공동회의 결렬은 한반도 분할 정리한 미국과 소련 사이의 회의체가 깨졌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전후로 미국과 소련이 전후 한국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방침으로 합의한 모스크바 3상의 결정과 그에 따른 협상이 완전히 파기됐다는 뜻한다. 자, 이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되는 분쟁의 장으로서 모습이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아울러 미소 공동의 결렬로 미국과 소련의 원점, 즉 분할 전략의 상태로 되돌아갔지만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심화된 가운데 국내 정치 세력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첨예화되 되어 갈 따름이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있고 여기 알타회담에서 한국의 이제 신탁 통치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는데 요거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비밀 협상 그 협정이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협정보다는 그냥 누즈베트가 알타회담에 참여할 때 그냥 스탈린하고 몇 마디 주고받은 내용을 여기서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즈베트 생각으로는 막 50년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얘기를 했고 스탈린도 뭐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뭐 끄떡끄떡하고 이제 끝난 거는데 여기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펴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좌우합작 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1946년 중반 이후에 이후 중도 우파인 김규식과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은 미 군정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좌우합작 운동은 좌우파의 강경파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족 통일을 이룩하려고 철시되었다. 자, 김규식과 여운형은 신탁 통치 문제로 야기된 국내 정치 세력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제1차 미소 공동회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분열된 좌우합작을 어, 좌와 우를 합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소 공동회의를 재개시킴으로써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다. 예, 미군정도 중도적인 좌우 세력들을 결집해 지지 기관을 넓히고 한때 이를 적극 지원했다. 예. 자, 그래서 좌우익 진영은 모두 일단 합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자, 그래서 합작의 원칙을 둘러싸고
좌익측 5인칙, 그다음에 우익측 8원칙이 내세우면서 팽팽히 맞섰다. 자, 요거 관련된 내용, 쟁점 사항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때 좌익하고 우익은 중도 좌파를 얘기하고요. 얘들은 주는 여운형이죠. 박헌영을 제외하고는 그 여운형을 얘기하고 우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 우파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김구나든지 뭐 한민당, 이승만 이런 색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자, 하여튼 이들 양측의 이제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탁 통치하고 토지개혁, 반민족 행위자 처리 문제에 들어서 큰 차이를 봤다. 그래갖고 이제 요게 이제 세 가지 논쟁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탁 통치 같은 경우에는 어 인정하자. 어 아니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탁 통치를 인정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이 바뀌어. 그래 그러면 신탁 통치는 포기할게. 그래서 여운형이 이때 이제 뭐냐면 신탁 통치의 총체적 지지 대신에 부분적 지지로 결정되죠. 부분적 지지로. 네, 요 부분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여운형 같은 경우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부분적 지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자익 같은 경우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근데 우익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 자익 측, 우익 측, 파원 측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네.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말이 없고 차후에 믿으자 뭐 이런 내용이 있어. 그렇지만 이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을 볼 때 우익 측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은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몰수 유상분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 관련된 문제에서 볼 때 여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예.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볼게요. 이걸 다 보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내용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토지개혁 문제는 우익 파론층에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예. 그렇지만 뒤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볼 때 우익들이 그 아까처럼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신탁통치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정면적 지지를 하자. 있죠. 근데 앞에는 이제 부분적 지지로 바뀌었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앞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신탁통치 문제는 임시정부 수립 후에 그때 결정하자 뭐 이런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반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친일파 처리는 뭐냐면 친일파 민족 반역자 친파쇼 반동거들 완전히 배제하자. 자 여기에 주의할 것은 이들을 지금 당장 인민재판 열어가지고 즉각 처분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주로 이제 뭐 생계형 친일파든 놔두고 그 친일파 중에 좀 거두들만 잡아서 지금은 그러니까 거두들만 그러니까 친일파 중에 좀 수장급도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권력에 접근한 걸 배제하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친일파 민족 발달 치는 거는 인정하지만 나중에 치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여기는 제도적으로 좀 마련하자는 거고 일단은 여기에서는 거두만 이제 뭐냐면 배제하자는 거죠. 그래서 권력에서 배제한 후에 뭐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겠다고는 이제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그렇지만 뭐 이렇게 친일파 처리가 입장 차이 있다는데 입장 차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토지개혁, 신탁통치 문제, 친일파 처리 그 세 가지를 이제 뭐냐면 주요 논쟁점이었다.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어요. 이게 16년 기출인가 한번 나왔을 거야. 예, 이게 있고 거기에 대한 플러스가 되면 미군정의 입법기구 인식이야. 자, 미군정이 이제 그 당시 입법기구를 만들겠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익 측에서는 어차피 미군정이 최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만들어봤자 그 권한이 없다는 거 이걸 적극 참여해서 하자. 우익 측의 입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번에 시험문제 나온 거 이거 물론 뒤에 나온 거지만 그때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참여하냐 마냐 가지고 논쟁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자익하고 우익의 입장을 뭐냐면 플러스 시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통치 관련된 문제들은 좀 약간 우익의 입장을 이제 받아들였던 거고요. 친일파 처리 문제는 적당히 타협봤어.
어, 나중에 그 뭐냐면 그, 그 뭐냐 법정 만든다면 처리하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익 측의 의견을 들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어 뭐냐면 합의를 받고 우익 측이고 요거는 그 뭐냐면 우익 측의 의견을 듣고 이제 적당히 했고 요것도 이제 뭐냐면 적당히 타협했다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요 관련된 내용 얘기를 했어요. 토지 문제와 친일파 문제는 적당히 처리했다. 요거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우익 측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좀 받고 다시 넘어가서 자, 우익측을 대표한 김규식과 좌익측을 대표한 여운형은 양쪽의 주장을 이제 절충해서 미소 공동의 재개와 임시정부 수립, 그 다음에 토지개혁과 친일파 천사들을 골자로 한 친원측을 자우합작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좌우 양쪽 지역은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자, 이때 양진영이 불만을 표시한 것은 뭘까요? 얘네들은 좌우합작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극자, 어, 그래서 아까 이제 박헌영 같은 이런 사람들과 우익적 같은 경우는 한민당이나 주로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죠. 예. 특히 이제 우익 같은 경우에는 민족 그 뭐냐면 친일파 처리 문제나 그 다음에 토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했죠. 예, 친일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있고 토지 문제에 불만이 있고 특히 토지 문제에 대해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상 몰수, 무상 분배라는 하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박헌영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 지지는 반대고 총체적 지지를 하자. 총체적 지지를 해야 되는데 부분적 지지를 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돈은 어떻게 또 마련할 것이냐. 그래서 극자와 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479년 7월 19일 날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했던 여운형이 암살당했죠. 그래서 이제 누가 죽였냐 가지고 이제 여러 가 있는데 뭐 김구나 이승만이 죽였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박헌영이 죽였다 이렇게 있어 하여튼 자 이무정 이게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강경책으로 전환됐고 미 군정도 좌우합작에 대한 지원 정책을 철회했다. 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고 유엔은 미국의 의도에 따라 유엔 감시하에 남북 간 총선거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방침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국내에서는 반발했다. 자, 1946년 전개된 자화합작 운동은 미 군정의 지원을 받아 일부 중도 세력들을 결집하며 한때 성과를 거뒀으나 그 좌우합작 진영의 합작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1947년 좌우합작위원회가 해체되면서 막을 내기로 했다. 그렇지만 좌우합작의 움직임은 민족의 분단을 저지하는 통일운동을 결집시킨 계기가 되었고요. 자, 의의를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민족 자주연맹이라는 결성을 통해서 맥을 이었다. 그래서 2차 조선 2차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완전 결렬한 후에 민족 자주연맹이 결성됐다. 요거 03년 기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정확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그 민족 자주 노선을 지향하는 모든 예국적 정당 단체와 개인의 망라는 결성된 민족 자주연맹은 좌우파의 평양을 배격하려고 했던 것이다. 예, 이렇게 있고 자 2000년 민족 분단의 기정사실화가 되는 와중에 남북 간 전 진영에 거친 총선거를 실시를 주장한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 단독 정부 수립에 공공연히 주장하는 이승만 및 한민당과 완전히 결별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여기 뭐 남북협상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좀 이따 읽어보고요.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뭘 보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걸 좀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있는데, 앞에서 이제 그 좌우합작 운동하는 과정에서 미군정이 남조선 가도입법위원 그다음에 또 남조선 가도정부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예, 요거 부분이 예전에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 해방된 한국 민족은 당연히 즉시 독립국가를 수립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군이 진주하여 궁정을 실시하면서 기대는 무너졌다. 자,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합의하지 않으면
통일국가를 수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점령군으로서 성격이 분명한 미군과 해방군을 자처한 소련군은 각기 서로 다른 방침을 청명했다. 1945년 말에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삼국 외상들이 모여서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신탁 통치를 시행했다고 결정했다. 1946년 3월 중순부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제1차 미소 공동회의가 열렸으나 별 성과가 거두지 못하고 후회에 들어갔다. 자, 미국은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모스크바 3상 회담의 결정에 근거하여 미국과 소련이 협상하는 것은 서로의 주장을 굳히지 않은 한 결실 맺기 어렵고 설사 협상에 성공했더라도 소련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자, 미 군정은 삼상의 결정을 지지하는 중간파 중심으로 좌우합작이 이제 시연하고 지지 기반을 넓힘으로써 소련과의 협상에서 미국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 그러니까 왜 중간파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했냐? 그건 뭐냐면 미국의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익들은 이제 계륵 같은 존재이고 어, 갈등이 있지만 버릴 수는 없죠. 이들을. 그러니까 이제 좌우익은 이제 좌우합작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잘만 좀 구슬리면 자기 편을 이렇게 뭐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나중에 그 리스 공동회 개최할 때 다시 재개할 때 그 당시 이제 소련한테 뭐 설득을 시켜서 그 좌우합작 운동의 이제 주도세계 그걸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친미 국가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 좌우합작위원회를 이제 뭐냐면 좌우합작 세력들을 좀 약간 이제 자기 편을 만들거나 입지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를 창설하고 입법위원회를 개헌했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남조선 가도입법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죠.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간선위원하고 민선위원으로 구성됐어요. 간선은 이제 주로 미 군정이 뽑아서 집어넣었던 거고, 당연히 여기는 그 중간파 좌우합작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연결될 수 있는 많이 집어넣었고요. 민선 같은 경우에 선거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대부분은 이제 누구냐면 한민당 계열들, 뭐 이승만 그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상당히 이제 했다. 자, 그 입법위원들은 궁정에 대거 참여시켜 자치의 경험을 갖도록 한 후 이들에게 행정권을 이양한다는 구상을 갖고 미 군정청은 남조선 가도정부로 칭하기도 했다. 이렇게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조치로 이제 그 자, 이러한 조치는 그 당시 이제 단독 정부 수립과 미소 공동회의 재개에 대비하여 남한의 중간파 중심에 안정되고 강력한 가도 정부를 수립하는 의도가 반영됐다. 자, 요거 시험 문제 이번에 나왔어요.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회를 왜 만들었는가? 미 군정의 어떤 의도? 요건 거죠. 예. 자, 그럼 미 군정 이러한 시도는 좌파와 우파 모두 반발 및 소련의 무관심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한편 미 군정의 좌우합작 추진과 중간파 육성 정책에 반발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주장하는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고 했던 이승만은 1946년 4월 전국 순회 강령을 통해서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을 본격화시켰다. 특히 이제 정업을 이제 해서 모스크바 협정을 파기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공개 포명하면서 파란을 익혔다. 자, 이게 정읍 발언인데 예전에 한번 04년인가 그때 기출문제 나왔죠. 제가 이때 합격을 했는데 그걸 푼 기억이 나. 이 공산의 문제. 그래서 뭐 지금은 상당히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만 읽으면 다 알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이게 상당히 좀 약간 좌우합작 운동 자체가 좀 심한 주제이긴 했어요. 예. 자, 그때는요. 예. 노하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업반원 관련된 내용이 자료 5번에 있거든요.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자료 3번에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 있죠. 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서 남조선 가도정부 명칭인데, 자, 요거는 이제 실제 만들었던 기간보다는 요걸 이제 바탕으로 남조선 가도입법은 이제 입법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를 창설하고 나서 후에 이제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에게 이제 권한을 조금씩 넘겨서 나중에는 행정 권한까지 이제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모든 권한까지 이제 다 넘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문기관에서 더 벗어나서 남조선 가도정부를 이제 뭐냐면 만들려고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어떤 계획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창설한 거고 그리고 이걸 좀 더 발전시켜갖고 남조선 가도정부를 이제 뭐냐면 만들어서 입법, 행정, 사법 부분 등 모든 부분을 이제 넘겨주려고 했고 이런 정부를 남조선 가도정부라고 호칭한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죠. 예.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까지만 간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946년 3월에 미소 공동회의가 열렸다. 자, 미국과 소련은 임시정부의 수입을 둘러싸고 협의 대상을 첨예한 정당과 사회단체 범위 놓고 대립을 했고요. 결국 후회에 들어갔고 자, 한반도가 분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켜지는 가운데 이승만 정오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자, 이 정오반은 제가 읽으려다가 그냥 넘어간 것 같아. 요게 있어요. 요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기 후에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제기된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 남방만으로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38도선 이북에 있는 소련을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을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도한 정치 세력들은 이승만과 지주나 자본가 중심의 한민당이야. 아마 한민당 입장일 때는 남북한 통합정부가 만들어지고 좌우 통합정부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제 이들 정부에서 탄압을 받을 것이다, 처벌받을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한만 단독 정부를 내세워서 어떻게 하든 친미 정권, 우익 정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죠. 이들은 이해관계 일치한 가운데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등을 원고 내걸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피할 수 없,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피할 수 없을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남한 단독 선거 정책과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기정사를 굳어지자 한반도 정국 해방 정국은 기존의 좌우 대립 구도에서 단독 정부 수립 찬성과 반대 둘러싼 갈등이 바뀌게 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좌우 대립 구도가 다시 한번 단독 정부 수립 찬성과 반대 구도 바뀌어요. 그래서 해방 정국에서 첫 번째 대립 구도는 민족과 반민족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대립 구도는 반탁하고 찬탁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자익과 우익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립 구도는 단독 정부를 이제 수립하냐, 그 다음에 통합 정부를 이제 수립하냐. 그러니까 이제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이들을 이제 보통 이제 좌우익을 다 포함되고 여기에는 중도파 세력도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있고 거기에다 김구가 이제 여기다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이제 그 단독 정부를 반대하고 통합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남북 간 통합 정부를 수립했던 그런 세력들이 이제 전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6.25 전쟁 이후에 혁신계라고 하죠. 혁신계. 예. 이 혁신계 세력들이 그 뭐냐면 또 평화통일론을 또 주장하고요. 이 부분은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1950년대, 60년대 그 혁신계 관련된 세력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계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족 대 반민족, 반탁과 찬탁, 좌우 대립. 그 다음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그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단독 정부를 반대하고 남북 간의 통합정부를 수립하자. 뭐 이런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승만의 발언이 그 당시 정세를 좀 정확히 본 것 같아. 이미 그 냉전이 좀 가속화됐고 그다음에 이런 발언 이전에 이미 북한에서는 정부가 당장 뭐 공식적 정부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뭐냐면 그 임시정부 같은 것도 있었죠.
그러다 보서 여기에 이제 토지 개혁도 하고 이미 국가 체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안에서 뭐 단독 정부 반대한다고 해도 북한에서 거부하면 그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일 때는 어차피 북한도 단독 정부인데 우리도 지금 빨리 단독 정부 해갖고 북한아 우리도 단독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북한의 그 정부하고 정부 수입하고 뭐냐면 정부 수입에 이제 뭐냐면 대응하자 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정업반을 통해 공개적으로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한편 여운형과 김구식을 중심으로 한 중도세력은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의 주장을 아울러 좌우합작 친원책을 발표했다. 좌우합작 운동에 대한 주요 정치 세력들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이제 토지개혁이나 친일파처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자익과 우익을 의견을 달리하며 대립하였다. 결국 좌우합작 운동은 미소 간의 냉전 대립이 심화된 가운데 여운형마저 암살되면서 실패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밑에 좀 보죠.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5월에 제기되었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가 좁히지 않은 하나 결렬됐다. 이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연합에 넘겨 국제사회 결의에 따라 해결하고 제안했고 반면 소련은 두 나라 군대가 동시 철수한 다음에 한국의 스스로 정부를 수립하고 맡기자고 맞섰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소련의 입장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보통 미국의 입장은 아는데 소련의 입장은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동시 철수한 다음에 정부를 수입하자. 요거 포세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미국의 입장만 알고 있었는데 소련은 동시 철수한 다음에 한국인 수 정부를 수입하자. 왜 소련이 계속 한국인들 정부를 수입하려고 했냐면 소련은 좀 믿었죠. 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할 것이다. 약간 믿은 것 같아. 좀 약간 이제 상균주의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나오잖아요. 약간 사회주의 요소지. 그 당시 사회주의에 대해서 잠깐 뭐냐면 친근감을 느꼈고. 근데 이때는 이미 이제 소련의 의도대로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반탁과 찬탁 논쟁을 과정에서 민중들이 누굴 지지하냐면 반탁을 지지했거든. 그러면서 종전에 약간 사회주의의 어떤 호감을 느낀 단계에서 이게 반대하는 단계도 이제 넘어가거든요. 사회주의 타도하고 막 이런 단계로. 그래서 소련이 이제 남한 내 국내의 어떤 여론 정세 변화를 좀 감지를 잘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예전에 이제 소련 입장일 때는 예전에 반탁 이전에 그렇게 이제 반탁 찬탁 논쟁에 사회주의 이전에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해남 에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자, 1차 미소위원회가 결렬되자 그 당시 이제 남한에서 분단을 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 틈을 타 그 책임을 소련 탓으로 돌리고 반소 반공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단체가 생겨났다. 다음 달인 6월에 이승만이 정읍에도 공개적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승만은 대한독립 촉성 국민회를 이제 중심으로 여기는 우익단체예요. 예. 자, 중심으로 활동이 있는데 6월 3일 정읍에서의 연설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발언하면서 정계를 흔들었다. 또한 자화합작 운동이 전개되자 민족 통일 총본부를 만들어 이에 대응했다. 중도 세력들은 1차 미소공동의 결렬 계기로 자화합작 운동을 전개했다. 여기에 참가 인물들은 대체로 통일정부를 지지하는 양식적 지식인들, 학자들이 많았고 이들 중 좌파는 북한 정권 건설에 참여했고 우파는 남한 내 개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도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 미소공동에 조속한 재개와 독립국가 건설을 촉구했고, 자, 이들은 단독정부 수립에 따른 분단을 막기 위해서 좌우합작 운동을 제안했고요. 7월에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됐고, 중도 우파에서는 김규식이 중심이고, 중도 좌파는 영운형이 참여했다. 자, 미군정은 한국인들의 지지를 높여 소련과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지했다. 자, 좌우합작 지지 이유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임시정부 수립, 토지개혁, 그 다음에 친일파 처리들을 합의했다. 그래서 이제 강국위의 급식한 대립과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위원회에서 김구, 이승만, 박헌영 같은 좌우의 주요 인물들이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있고
미군정은 북한의 자치행정이 시행된 걸 대응해서 그 당시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인민위원회 있죠. 앞에서 좀 북한 같은 경우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소련이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임시인민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됐어요.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북한은 정부 조직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이제 군대도 만들어지고 토지 개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뒤에 이제 북한사가 할 때 이제 좀 얘기하니까. 그래서 요게 대응해서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를 선거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지하고 요게 남조선 가도입법을 이제 창설하는데 간선위원회는 좌우합작자를 임명했는데 민선위원회는 아까처럼 말했지만 우익들이 많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독립촉선국민회 한민당 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과 한민당 계열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이제 토지 개혁할 때 미군정 내에서 이제 토지 개혁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얘네들이 한민당 계열이 얘네들이 반대를 했어. 왜냐면 지주 출신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 토지 개혁이 이제 좀 하다가 미뤄졌는데 하여튼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947년 7월 영운형이 암살되면서 2차 미소공동회가 결렬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은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제 단체 사진이 있는데 여운형은 이제 여기에 있어요. 아마 이제 그때 여운이 죽은 후기 때문에 여운형 사진을 여기 오려서 붙인 것 같아. 지금 그 당시에 뭐 CG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947년 7월 2차 미소 공동회 실제로 결렬되자 미국은 9월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고 소련은 한반도에 외국군을 철수하고 한국 문제는 한국인의 손에 맡기려 제안했다. 소련은 친탁 반탁 전에 자기들이 우호적인 분위기로 이제 남한 나라의 그 한국 사회의 연호를 오판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제안했던 거고. 자, 미국은 이를 거부하자 소련은 10월 미소 공동회의는 대표로 철수하고 미소 공동회의는 결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상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정오발언이 나오고 좌우합작 운동 관련된 내용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자, 좌우합작 운동에 김구, 이승만, 조선공산당은 당시 좌우를 대표하는 세력들이 참여하지 않아 좌우합작위원회는 큰 영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좌우합작위원회에 이제 뭐냐 한계가 있죠. 있고 또한 좌우합작 치돈치 중에 신탁통치 토지개혁 친일파 처리 문제에서 자익과 우익이 의견이 충돌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자익과 우익의 의견 충돌 내용 앞에서 연결했죠. 그래서 이제 충돌 내용과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한계고 충돌 내용이죠. 그래서 요번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냉전 체제가 격화되자 미군정은 좌우합작 운동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운동을 이끌었던 영훈이 암살된 이후에 자원합작위원회 활동을 중단되었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자원합작위원회가 발표한 친원 측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것만 읽어볼게요. 자, 자원합작위원회는 자익세대의 자익 5원칙과 우익 8원칙을 절충해서 자원합작 친원칙을 만들었다. 자, 자원합작위원회는 한반도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유상매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토지개혁과 민족 반역자 처벌을 동의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스크바 삼성 회상에 통해서 남북한의 자고합작을 이렇게 수입할 것.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보면 이거 있죠. 요거는 이제 약간 자익 측의 의견을 좀 들었던 거고 물론 이제 부분적 지지 측면에서 우익 측의 의견을 들었던 거죠. 신탁통치 부분이 빠져있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자익하고 우익이 합쳐놓은 거고 그래서 여기 유조건 몰수 체감 매수 같은 것들은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 무상 분배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례에 따라서 제정하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자익 같은 경우에는 거주를 배제하자. 근데 이제 우익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정을 만들어서 처리하자. 근데 요게 이제 뭐 친일파 민족 처단 조례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법정을 만드는 간에 뭐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그냥 대충 이제 타협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입법기관 구성 권한 구성 운영에 대한 자원합작위원회 작성 실행인 것.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미 군정이
그런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거기 참여할 걸 말 것이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47년 열린 제2차 미소 공동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립했다.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한반도 문제 유엔 총회에 상정했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오합작 운동 관련된 내용을 뿌세미하고 그 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넘어가서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유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비상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88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은 88번입니다. 자, 국제연합은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서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를 기반으로 정보를 수입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통과시켰다. 자, 이듬해 이제 총선거 시행을 위해서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은 유엔의 한국 임시위원단 방문을 뭐냐면 거부했다. 자, 이에 이제 국제연합은 한반도 전 진영에서 총선거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하고 소총회를 열어서 선거에 가능한 지역을 총선거하기로 이제 결의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엔의 이제 한국 임시위원단이 북한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당시 소련이 거부를 했잖아요. 38도선 이북 지역으로 들어온 걸 거부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소련은 유엔이 미국과 친미국가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발언권이 셌기 때문에 유엔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이제 뭐 아이브튼 이렇게 그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결국엔 소총의 결의에서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하자. 가능한 지역은 이제 어떤 의미겠어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남북이 분단의 위기에 처해지니까 그 당시 김구와 김규식은 미 군정과 우익대 그 단체들 반대 무릅쓰고 1948년에 그 4월에 그 당시 이제 북한에 들어가 주요 정치 단체 지도자가 회담을 개최했다. 자, 이게 남북 협상인데 그래서 이제 김구가 이제 북한 넘어가기 전에 김구의 성명서를 공표했어요. 김구가 3천만 동포의 읍고안인 건데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양측 지도자는 그 외국 군대 철수, 임시정부 수입, 남한 단독 정부 선고 반대 등을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반포했다. 그러나 이제 국제연합이 남만 단독 선거를 결정한 데다가 북한 역시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준비했기 때문에 남북 협상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남북 협상 관련된 내용이 기출에 한 두세 번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 남북협상의 목적은 남북한의 단일 정부 구성이에요. 남북협상 우리가 이제 1차만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있는데 두 번에 걸쳐 남북협상이 있었어요. 1948년 4월 달에 1차 남북협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48년 6월에 2차 남북협상이 있는데 보통 2차 남북협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남북협상을 안 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요거는 북한을 지지한 사회주의 정당들만 모여가지고 단체들만 모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김구현이 김규식이 불참을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남북협상 하면 그 뭐냐면 1차 남북협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남북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여했고 주로 이제 김구와 김규식도 이제 참여했던 건데 자 가정을 좀 볼게요.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죠.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그러니까 남북협상이라는 건 세계의 그 회담을 다 통칭해서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처음 했던 그 회담이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끼리 모여서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단계로 남북 정치 지도자 요인회담, 사기회담을 갖게 되는데 사기회담 건 그 당시에 이제 김규식, 그 다음에 김두봉, 김일성이죠. 다 김씨야. 우리나라 김씨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김회담이다. 근데 예전에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요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고, 또 여기 다른 교과서 좀 읽어볼게요. 이 교과서를.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남북협상 운동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이 해당 교과서가 좀 약간 남북 문제 관련된 내용이 좀 비중이 크더라고요. 예, 그렇게 있는데 볼게요. 자, 1947년 7월 2차 미소공동회 실조에 결렬되자 9월에 한국문제 유엔에 상정했죠. 예, 그래서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기 위해서 8월 말 워싱턴에 4개국 회의를 개최해 유엔 감시하는 남북 간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을 협의하자고 소련에 제안했다. 소련 이유를 거부하자 미국은 즉시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다. 이렇게 했고요. 소련은 한반도에서 외국군을 철수하고 한국 문제는 한국의 손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자, 미국이 이를 거부하자 소련은 10월 미소공동위원회 대표를 철수하여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자, 1947년 11월 유엔 총회는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엔은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했고 위원단이 한국에 방문하였으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격정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자, 이승만과 김성수는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할 걸 주장했다. 반면에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남북한 총선거와 남북협상 간의 방안을 모색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우익 진영 안에서도 그 당시 이승만하고 김성수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반해 김구나 김규식은 남북한 총선거와 남북한 협상을 이제 했다. 그러니까 앞에다 이것처럼 이제 뭐냐면 단독 정부 수립과 단독 정부 반대라는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여기에서 읽어볼게요. 자,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그 남한 단독 정부 선거를 주장했다. 반면에 김규식과 김구는 유엔에 협조하되 남북한의 요인회담을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자, 이러한 주장이 위원단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 문제는 유엔 소총회에 회부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위원단은 북한 지역을 방문하고자 했으나 소련의 입국이 거부되었다. 이에 19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에서 열어서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우선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했고 미 군정이 이에 따라 5월 총선거를 실시를 발표했다. 요 관련된 문제가 유엔 넘겨주고 뭐 입국 조차 뭐 거부하고 막 등등 해가지고 예전에 기출이 나왔거든요. 예,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김과 김규식은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해서 총선거 불참을 선언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김규식은 남북협상에 참여하면서 총선거에 불참과 불반대를 선언했다. 김구는 미소 양군 철수 및 유엔 감시 아래 남북 지도자 간의 합의에 의한 총선을 주장하면서 총선거 불참을 선언했는데 총선거를 불참한 세력이 이런 이제 좌우합작 세력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뭐 김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익들도 그냥 단독 선거를 이제 저질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임시위원회 활동을 이제 뭐냐면 비난을 하면서 남도당 중심으로 이제 총파업과 민중투쟁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자익들이 생각하는 이제 뭐냐면 반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와 좀 다르죠.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그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북한 중심의 어떤 사회주의 정부를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고, 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김규와 김규식 등이 중도 우파 세력들 또는 김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뭘 결성했냐면 통일 독립 촉진회를 결성했어요. 이때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통일 독립 촉진회.
그래서 이걸 줄여서 통촉이라고 하죠. 통촉. 그 통일 독립 촉진회를 뭐냐면 만들었다. 요게 48년 7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앞에 자유합작위원회, 민족자주연맹, 그 다음에 또 그 이 통일 독립 촉진회 이런 것들이 자유합작 운동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단체들이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거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합작위원회, 민족자주연맹, 통일독립촉진회, 통촉 예. 세 개 단체 꼭 외워두시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유엔의 결의가 또 내려지자 북측에서는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죠. 자, 유엔 소총회 선거가 결의되기 이전인 1948년 2월 16일 김구와 김규식 명의로 남북 요인 회담 제안을 북한의 김일성, 김등공 앞으로 보냈으나 연락이 없었다. 자, 3월 27일 날 북한은 김구와 김규식 앞으로 그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참여를 요청했고 김구는 일부 참가했고 김규식은 병역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때 이제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 연석회의 참여를 요청했는데 김구는 이제 일부 참가했고 그다음 김규식은 병을 피게 이게 김규식은 나중에 이제 사기회담인가? 여기 이제 참여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남북 협상 안에 여러 이제 회담이 있었어요.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 개의 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있었고 그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있었고요. 남북 정치 지도자 요인회담이 있었는데 요거는 참여하지 않고 여기는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여기 그래서 보통 1차 남북 협상 때 우리가 이제 그 김규와 김규식 참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규식은 요 단계에서만 참여한 것 같아요. 요 단계. 예, 근데 이제 참여는 했기 때문에 남북 협상 범전에 요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구별해서 좀 봐주시고요. 다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 여기에 참가하게 한 것은 북한이 이용될 걸 우려해서 분단을 막게 북행을 결정했다. 아, 자 그래서 이제 김구와 김규식은 여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이용될 것을 이제 우려하면서도 분단을 막기 위해서 북행을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좀 많이 생략돼서 다시 좀 정리할게요. 원래 김구와 김규식이 뭐냐면 남북 요인회담 제안을 이제 했는데 그걸 이제 김두공한테 보냈어요. 근데 김두공이 이제 이 편지를 받고 김일성한테 보여주니까 김일성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뭐냐면 그 김구와 김규식 앞으로 이렇게 이제 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 그러니까 이제 남북협상 첫 번째 단계 이제 체안할 걸 이제 요청했고 그걸 참여했지만 김규식은 참여하지 않고 사기회담만 이렇게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1948년 4월 김구 일행은 38도선을 넘어서 평양에 갔다. 그러나 북한 측의 의도대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자, 대신 북측의 실권자 남북협상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남북협상을 좀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다른 책에서는 이 남북협상 같은 경우에는 요걸 세 개를 합쳐갖고 남북협상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하고 남북협상은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여기 그래갖고 여기 분리해서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책하고 좀 약간 구분법이 다른 것 같아요 해남교과서는요 해남교과서에서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그 당시 이제 외국 군대 철수, 내전 반대, 통일 정부 수입, 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입 반대를 결의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해서 이제 이 남북 협상을 얘들은 사김 회담으로 축소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남북협상 내용을 좀 보고요.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보통 세 개를 합쳐가지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걸 합쳐서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남북협상은 요것만 남북협상이라고 요건 따로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갖고 약간 해당 교과서가 좀 약간 그 뭐냐면 이렇게 좀 특이하게 분리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것도 아마 해남 교과서를 기준으로 얘기한 것 같아. 예전에 해남 교과서에선 나온 거 보면 요걸 그 남북 협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쓰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다른 책에서는 요걸 이제 보는데 여기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를 분리시켰는데 예전에는 그 기출문제에서는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남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아이고 복잡하네요. 예. 자 다시 이제 넘어가서 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이미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북한 역시 인민군을 창설하고 헌법 제정 절차를 착수하면서 통일정부 수립을 기획 막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김구의 통일정부 수립 노력을 볼게요. 자, 김구는 소련이 유엔의 남북 총선거를 거부하자 인민의 절대 자유를 위한 총선거 실시를 주장했다. 또한 유엔이 소련을 설득할 것, 남북한의 정치범 석방, 미소 양국의 철수 및 남북한 지도자 회의 소집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총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총선거가 결정하자 남북한 각각의 정부 수립은 같은 민족이 싸우는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경고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처럼 그 뭐냐 김구는 그 자유합작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좀 비판이 있다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남북한의 이제 분단이 막 확정될 분위기니까 그때서야 이제 뒤늦게 이제 뭐냐면 참여했던 거죠. 그전에는 비판적 지지만 해줬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다른 책을 이제 또 비상교과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유엔의 한반도 문제 논의를 좀 볼게요. 예, 잠깐만요. 예,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미래에는, 있네요. 예, 다시 할게요. 예, 다시 할게요. 자, 하여튼 그 비상도 뭐 비슷비슷해요. 여기 보면 그 유엔 한반도 문제 논의해가지고 뭐 소총회 열고 뭐 이런 내용도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남북 협상 추진하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이것만 읽어볼게요. 자, 김구와 김규식 등은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로 남북의 분단된 위기에 놓였다고 판단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한 정치 지도자 회담을 북측의 김일성이 제안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김두봉이 김일성한테 편지를 줘가지고 결국 김일성 명의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평양에서 남북한의 주요 정당 사회단체 영서회의와 남북 지도자 회의가 개최됐다. 여기에서는 또 분리돼 있네요. 요거는 앞에 해당 교과서처럼 요거하고 요거 이제 분리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소 양군의 철수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합의안이 받아들이지 않고 남북한을 각각 단독 정부 수립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남북 협상이 실패 끝났다. 그래서 여기 이승만의 정읍반원하고 김구의 3천만 동포에서 눈물 고함 한번 읽어보세요.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행 교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선거가 결정되자 그 당시 이제 김구와 김규식 등은 통일정부 수립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났어? 잠깐만요. 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그제야 평양에서 그 전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결정됐다. 그 진행 과정에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분 같이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공동성을 발표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북 협상을 추진했는데 여기 굳이 남북 협상하고 남북 염석회의를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큰 범주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책마다 약간 기준이 다른 것 같아. 자, 그러나 이 미국과 소련 그리고 이들의 등에 업은 남북한의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한 추진세력들이 있어 통일정부 수립 운동을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리고 결국엔 남한의
총선거 예정된 실시되었다. 남북 협상은 통일운동의 첫 걸음을 내딛던 것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됐지만 김구가 암살당하면서 중단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폴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어, 다음 단계부터 읽어볼게요. 414페이지 이게 세 번째 단락인가? 네 번째 단락인가? 근데 여기부터 볼게요. 자, 1947년 5월부터 열린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1차 때 마찬가지로 참가단체 선정 문제도 진전을 보지 못한 가운데 7월에 여운형 등이 암살당하는 사태가 발생됐다. 자, 미국은 이미 1947년 2월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한다는 전제 위에서 4개국 회의를 다시 열거나 유엔으로 한국 문제에 이관한 내용으로 정책을 마련한 바 있었다. 미 군정은 7월 중순 이후 미군이 이미 구상하고 있던 임시정부 수립 방안을 선전하면서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에 대비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자, 미소 공동위원회는 미국 측 대표의 후에 제의로 예상대로 완전 결렬됐고 21일 소련처럼 북한하고 또 철수했다. 자, 미국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위해서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하는 등 국내 여건도 갖췄다. 자, 중앙토지행정처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전에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 때 그 나왔거든요. 미군정 때 그 토지개혁 관련된 때 요 단체 이름이 나왔어요. 요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여기부터는 또 이제 북한의 어떤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도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켰다. 자, 미국의 영향권에 있던 유엔 총회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7년 11월 미국 측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감시하되 인구 비례에 위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소련 측은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유엔을 믿지 않았죠. 소련 같은 경우에는 1948년 이후에 다시 유엔 소총회가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의 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자, 이에 이제 김구나 김규식 등 비롯한 많은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남한만의 총선거를 남한만의 총선거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 민족의 영구 분단을 주장하면서 즉각 반대했다. 자, 나가서 민족 분단이 사실상 굳어지는 가능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김구와 김규식은 분단을 저지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결국 남한만의 좌우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총선거가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있었고 이 오식 단독 선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선거는 북한 이해 지역을 제했을 뿐 아니라 남한 지역도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불참한 건데 치러졌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선거에서 이승만 계열하고 주로 한민당 계열 있죠. 예, 이 사람들만 이제 했고 중간파들 김구 계열 한동 그 계열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자, 이렇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최초로 경험한 국민 직접 보통 선거였다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쭉쭉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읽어보시고 잠깐만요. 그 앞에 남북 협상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볼게요. 건너뛰었는데 음. 자,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련의 반대로 남북 간 총선거가 불가능하게 되자 유엔 소총회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의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본격화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남한의 중간파 빙이 자익 세력에 설 자리는 거의 없었다. 자, 미국과 소련이 대화 협조를 통해서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수립한다는 목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자, 남북한에서 각각 미국과 소련의 의도에 어긋나는 정치 세력을 배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이렇듯 민족 내부의 분열이 심해지자 국제적으로 냉전이 심화되면서 남북한의 분단이 거의 확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김규식이 주도한 민족자주연맹, 그리고 AO2 시작했죠. 그 다음에 김구를 중시한 단독정부 수입 반대 세력들이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48년 초에 남북협상을 추구하는 세력이 결집이 이루어졌다. 자, 김구는 민족 분단을 저지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김구식과 더불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접촉을 통해 유엔 감시의 남북한 총선거와 남북한 정치협상방을 모색한 바 있었다. 자, 두 사람은 1948년 2월에 북한의 김두봉, 김일성에게
남북한 정치 지도 간의 정치 협상 제안을 서신을 보냈다. 북한 측 이에 응답하면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주요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을 망라한 연석회를 개최하는 역제안을 내놨고 김구를 비롯한 7인 지도자는 민족 분단을 위하는 남한만의 총선을 반대 불참한다는 설명을 발표했다. 그래서 남북 역사 연석회의 개최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그 당시 김구와 김규식 일행은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목숨을 걸고 반대하면서 민족 자주의 통일 독립을 시한다는 굳은 결의를 밝히고 38도선을 넘어 평양에 도착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김일성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뭐냐면 통합정부 구성을 했다는 의도에서 그렇게 제안한 건 아니에요. 김일성이 이제 이미 북한 정권은 이미 거의 대부분 만들어진 상태였고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남한이 이제 단독 정부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건 남북 협상을 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예. 자, 남한에서 온 김규식과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이 남북한 통틀어 50개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 700명이 참가한 가운데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회의를 열었다. 자, 이 회의에서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실시 및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미국과 소련군의 동시 철수를 합의했다. 그러나 이 회의는 민족 분단이나 최악의 상태를 막을 수 없었다. 자, 남북한 양쪽이 이미 굳어지고 있는 정권 수립 움직임과 그 다음에 그 단독 정부 수립에 추진했던 세력들이 온갖 방해 공작을로써 분단 저지 노력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좌절되고 말았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약간 설명이 좀 약간 해당 교과서에 있는 설명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잠깐 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연석회의는 비판적 태도 보였다. 북한 측의 의도대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비판적 태도 보였다. 김구 일행 등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대신에 북측 실권자 남북협상을 보자. 남북협상은 이제 네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걸 이제 남북협상이라고 하는데 이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외국 군대 철수, 내전 반대, 통일정부 수입,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입 반대를 결의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연석회의에서 결의한 게 아니라 이게 이 연석회가 아니라 남북협상, 여기 남북협상은 사김회담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뭐냐면 그 결의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 잠깐 이제 좀 보면 꼬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남한에서 온 김구와 김규식과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은 남북한을 통틀어 50개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를 700명에 참가한 건데 4월 19일까지 오후 30일까지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뭘 결의했다? 요 세 개를 결의했다는 거야. 동시에 그래서 이게 결의 주체가 이 사기회담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 연석회의인지 이게 분명하거든요. 자료 11번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남북정당 그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 결정서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읽어보면 어 뭐 외국 군대 철수 그 다음에 여기 단독정부 수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딱 보면 내용이 확실하게 여기에서는 남북정당 연석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잖아 이거는. 예.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보니까 요 부분은 여기에서 결의된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은 해당 교과서에서 내용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물론 해당 교과서 어디 다른 책에서 다른 근거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남북 협상이 아니라 연석회에서 뭐냐면 결정한 내용인데 여긴 남북 협상에서 이게 결정한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제가 한번 다시 자료를 찾아볼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연석회에서 결정한 내용 같긴 한데 예. 제가 한번 다시 자료를 찾아서 한번 제가 거기 그 뭐야 기본서 교과서 거기 뭐야 오류 게시판인가? 거기에서 팩트 체크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제가 그 부분을 다음 주까지 한번 올려내서 이 다른 자료를 좀 약간 교차 분석해서 볼 필요 있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남한의 이승만과 한민당을 비롯한 단독 정부 수입 세력들은
총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걸 염려해서 남북 협상을 강력히 비난했다. 자, 이승만은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에 간 인사들이 남한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평양에서 자유로운 의사 발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을 조롱하는 우매한 행위를 저질러 소련에 이용된 뿐이라고 공격했다. 한민당도 지도자도 자처하는 자들의 무모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파괴 분자들이 책동에 현혹되지 말고 50선거에 매진할 걸 주장했다. 또 정당 자체들도 남북 협상이 이론만 좋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원칙이며 50선거를 반대하고 북한 정부의 합법성을 선전하는데 이용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저희 보니까 뚜렷하게 본 거죠. 김구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좀 혹시나 마음에 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혹시나 갔더니 역시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남북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루었던 김구는 암살당했고, 김규식은 6.25 전쟁 중에 사망했다. 그래서 이제 민족 분단을 저지하고 통일된 민족 국가를 수입하는 정치 세력은 정치 일선에 뭐냐면 사라졌다. 자, 이게 이제 혁신계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이죠. 평화통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남북한의 어떤 통일을 이루겠다는 이 혁신계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후에 그 50년대, 60년대까지 이제 가죠. 50년, 60년대 이 혁신계 세력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좌우합작 운동, 좌우합작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민족자주연맹이 있고, 통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혁신계 세력으로서 연결된다. 5, 60년대.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그 당시 이제 일어났던 4.3 사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4.3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예, 4.3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때가 됐어. 이게 04년도인가 그때 한번 나왔거든요. 예. 그래갖고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4.3 사건이고 뭐 그 과정에서 또 여수 수천 사건도 또 일어나죠. 예전에 또 나왔던 문제 4.3 사건하고 여순 순천 사건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